네, 여러분 오늘은 2020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선생님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역시나 1번부터 3번까지는 듣기 말하기, 즉 화법 문제로 여기에서는 제재가 발표로 나왔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1번 문제가 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2번 문제는 발표의 내용을 고려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기 때문에 듣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화 자료지만 선생님은 문단 번호를 붙이면서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주제 10분 말하기 모듬학습 발표를 맡은 산모듬 발표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자, 자료를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청중들에게 어떤 시각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조 자료를 활용한 거죠. 자, 여러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자,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우리 학교의 웹페이지와 땡땡 고등학교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고 읽기 쉬우신가요? 라고 역시나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 청중이 그 질문에 집중하게 되고 동시에 발표에 어떤 호기심을 갖거나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청중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떤 손짓, 발짓, 몸짓 등을 통해서 내 의사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표현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내가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였네요. 이처럼 웹페이지를 잘 디자인하면 사용자가 콘텐츠에 흥미를 잃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서두에 오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즉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인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인터넷상의 웹 문서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문서 속에는 글,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찾는 웹페이지가 있나요? 역시나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죠. 네, 다양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페이지를 즐겨 찾으면서 좋은 웹페이지의 디자인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 좋은 웹페이지 디자인이란 제작자의 표현 의도와 내용을 사용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화면에 효과적으로 구성해 놓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라고 좋은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세 번째,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먼저 첫 번째, 서체의 분류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거 우리 시각 자료죠. 역시나 보조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서체는 크게 도둠체, 바탕체로 나뉩니다. 획의 굵기가 굵고 일정하며 굽은 곳이 거의 없는 도둠체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제목에 많이 사용한대요. 자, 도둠체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제목에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 반면 바탕체는 상대적으로 획의 굵기가 가늘면서도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바탕체로 된 글을 읽을 때에는 사용자의 시선이 글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적어 본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탕체는 피로감이 적어 본문에 많이 사용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둘째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웹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한다고 했고 그 중에 두 번째예요. 시각적 리듬감을 만들어야 한다. 시각적 리듬감이란 다양한 강조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가 눈에 잘 띄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시 자료를 보여주며 역시나 보조 자료죠.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제목은 본문 글자 크기의 1.8배에서 2.2배 정도 커야 하며 굵고 진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목은 제목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도 소제목을 그 자체로 강조하기 위해 굵게 변화를 주거나 본문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1.5배 크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 제목과 소제목에 어떤 식으로 글자 크기를 배치해야 되는지를 언급해 주었어요. 자, 5번째 문단. 마지막으로 글자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역시나 시각적 보조 자료죠. 이 3가지 웹페이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간이 좁게, 보통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보다 자간이 좁으면 더 쉽게 읽히고 시각적으로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자간이 넓으면 글자와 글자 간격이 넓어져 시원해 보입니다. 다만 자간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글을 읽을 때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과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했어요. 자, 발표 앞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질문했던 부분 한번 살펴보면 네, 이렇게 질문이 있었네요. 여러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어느 쪽이 더 인상 깊고 읽기 쉬우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실제로 청중의 대답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던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대답을 듣고 네 라고 반응했던 부분은 언어적 반응이겠죠? 그리고 또 고개를 끄덕였던 부분은 비언어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째, 담화 표지를 사용해 발표 내용에 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담화 표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거나 생소할 수 있습니다. 담화라는 건 대화를 주고받는 혹은 어떤 발표하는 상황의 그 상황과 맥락을 혹은 그 내용들을 담화라고 하고요. 표지라는 건 이런 걸 이제 표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가 의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담화 표지라는 건 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문장 간의 응집성을 높여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예요. 한마디로 청자가 들으면서 그 내용이나 구조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담화 표지가 이런 것들이죠. 자, 지금부터 발표자가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면, 순서를 붙여주면 듣는 사람이 그 순서를 고려해서 지금 3가지 말할 건데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할 때 먼저, 그 다음, 마지막 이런 표현들도 다 담화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제시한 발표 내용 중에서는 어디에 있었냐면 네, 이 부분이요. 첫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글쓴이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었던 3가지 고려사항을 청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4번, 발표 도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자, 발표 내용 중에 앞에 내가 한 말을 요약해서 다시 언급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자, 우리 시각 자료 여러 번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2번 갈까요? 위 발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네, 예시 자료를 보여주며. 근데 그 예시 자료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문서의 제목이 본문 글자 크기에 1.8배에서 2.2배는 커야 되고 굵고 진해야 된다. 그럼 먼저 이 조건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이 커야 되고 굵고 진해야 돼요. 제목이 커야 하고 본문보다 굵고 진해요. 1번 괜찮고, 제목이 본문보다 커야 하고 굵고 진해야 되는데 굵거나 진하진 않네요. 3번 제목이 본문보다 굵거나 진해야 된다. 네, 좀 더 굵어 보이죠? 4번에 네, 크지도 않고 굵지도 않네요. 제목이. 5번 굵은 것 같은데 글씨가 좀 더 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소제목은 제목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면서도 소제목을 그 자체로 강조하기 위해 굵기의 변화를 주거나 본문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1.5배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크거나 굵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더 굵군요. 본문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은 본문이 오히려 글씨가 좀 더 커 보이고 만약 글씨가 같다 하더라도 소제목이 굵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강조가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반영하여 발표자에게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웹페이지에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동영상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웹페이지에서 글자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 같아. 즉, 글자를 디자인하는 건 이야기해줬는데 다른 요소들, 그림이나 음악이나 동영상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1번, 웹페이지를 잘 디자인해야 되는 이유? 네, 상관이 없겠네요. 웹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네, 글의 내용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 음악, 동영상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물어봐야겠죠? 웹페이지에 올린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서체, 네, 서체에 대한 내용과는 지금 제시된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고요. 4번에 웹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고 5번 웹페이지에 넣을 그림, 음악, 동영상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배치하는 방법, 즉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알기 쉽게 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에서 7번 문제는 화법과 작문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자원봉사자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 글쓰기를 첫 번째 쓴 글을 이제 고칠 건데 뭘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듣기 말하기 과정을 통해서 고친다는 거죠. 자, 가는 이제 공고문의 초고라고 했고 나는 회의 내용이겠네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나에 나타난 학생회장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읽을 때 학생회장의 말하기 방식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문제는 A에서 E에 대한 설명인데 이 A에서 E가 바로 나의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6번 문제는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는 보기는 회의 후 선생님과 학생회장이 나눈 대화인데 A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 뒤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지에 대한 물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띄워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를 먼저 읽어볼게요. 등굣길 안전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자원봉사자 모집.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네요. 교통안전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공고문이죠. 모집 대상 및 인원, 우리 학교 학생 10명이고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는 2020년 6월 모일에서 2020년 6월 모일까지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착용 홍보고요.
학생 통학 차량 정차 위치 안내예요. 자원봉사 활동지원서 제출은 2020년 6월 5일까지 학생 회장에게 직접 제출하고요. 기타 사항은 학생회가 주관하고 봉사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서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과 캠페인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학생회장이 먼저 지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회의 내용이죠. 오늘은 캠페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의 초고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을 수정할 거다. 네. 자, 임원 1이 말했어요.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안내하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임원이 저도 동의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활동 일시에 보면 등교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이고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7시 30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공고문에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하루 최대 1시간 인정된다는 내용도 기타 사항에 추가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학생회장이 정리했죠.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 항목에서 시간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수정한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하루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얼마? 1시간이요. 네. 혹시 장소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으신가요? 자, 우리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갈까요? 나를 바탕으로 가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지금 시간과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추가된 거죠. 수정된 거죠. 자,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그러면 가는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1시간 인정한다 그랬죠? 네. 봉사활동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 하루 최대 1시간 인정한다고 했어요. 선지에는 없지만 이제 이런 내용이 수정된 거죠. 자, 5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30분까지이고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7시 30분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공고문에 안내하자. 1번, 상대의 제안을 수용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했죠. 정확하게 제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한 거죠.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라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등교 시간에 개방되는 정문과 후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공고문에 두 군데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과 후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공고문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다른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캠페인 활동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도 공고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장소에서 우리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네, 나도 적절하게 수정했겠네요. 임원 3. 우리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 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캠페인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어요. B 부분이죠.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다. 자,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상대의 말을 다시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실태를 얘기해서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죠. 저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던 학생이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5번의 C.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자, 나도
큰 사고가 있을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례고 그 사례가 바로 앞서서 무단횡단에 대한 어떤 조심성, 무단횡단에 대한 어떤 경각심에 대한 상대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횡단보도 보행과 관련하여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자,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보충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어떤 활동이 좋을까? 더 이야기해 줄래?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를 준수할 것을 홍보하는 건 어떠세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횡단보도 신호 준수 홍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의 활동 내용에 횡단보도 신호 준수 홍보를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활동 내용에서 횡단보도 신호 준수에 대한 홍보를 추가한 거 다도 네, 적절하겠죠?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봉사활동 지원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지원서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이 부분은 공고문의 기타 사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추가해야겠죠? 봉사활동 지원서는 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기타 사항에 지원서 서식을 네, 어디에 탑재한다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요. 그런데 학생 회장에게 수령한다고 했으니까 라가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직접 수령이 아니라 어디에? 네,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 다문화축제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업무 담당 학생이 지원서를 분실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게 하면 지원 학생은 번거롭고 업무 담당 학생은 서류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회장의 이메일로만 지원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D 부분 볼까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 바로 뭐였죠? 지원 학생 번거롭고 업무 담당 학생은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 이메일로 지원서 받자. 네, 4번도 적절하네요. 지원서를 제출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지원서를 분실하더라도 다시 인쇄할 수 있어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제안의 장점 언급하면서 상대 의견의 긍정적 반응인 거죠. 네, 공고문에 반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원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메일로 받는다고요.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공고문에 반영된 내용. 네, 활동 지원서는 학생회장에 이메일로 제출하게 한다. 자,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었고요. 지원서를 제출한 선착순으로 학생 선발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에서 면접을 통해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의견이 2가지 나왔네요.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원봉사자 선발 방법에 대한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2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거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후 학생회에서 면접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네, 면접으로 선발하자는 의견이 채택됐고 오늘 회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고문을 수정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학생회 지도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자원봉사자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네, 면접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했죠? 자, 5번, 6번 문제는 지문을 보면서 같이 해결을 했고요. 앞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학생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이전 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자, 어디에 있었냐면 서두에 있었죠? 지난 회의에서 이런 내용 다루었다. 이전 회의 내용 언급했습니다. 2번째,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네, 여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번째, 회의 참여자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상대방의 어떤 발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네,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오늘 이런 거 논의할 겁니다. 서두에 있었겠네요. 네, 오늘은 캠페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문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적절하죠? 5번,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네, 오른쪽에 자, 횡단보도 보행과 관련하여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보충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보기는 회의 후 선생님과 학생회장이 나눈 대화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캠페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추가하면 좋겠어.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자,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해서 홍보하면 어떨까? 피켓 문구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기억에도 잘 남을 것 같아. 여러분, 음성 상징어는 우리가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를 말하는데요.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에서는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조건에서는 교통안전의 수칙 지키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2번째 조건은 음성상징어라는 형식적 조건이 들어가야 해요. 1번, 덤벙덤벙 무단횡단, 성큼성큼 병원 신세. 자, 이런 게 이제 음성 상징어죠. 덤벙덤벙, 성큼성큼.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면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으니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도 적절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자전거 안전모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음성 상징어는 없죠. 3번, 도란도란 알콩달콩 폭력 없는 행복학교. 네, 뭐 도란도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라 교통안전 수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4번, 안전한 등굣길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고 했는데 일단 음성 상징어는 살펴봤을 때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말이 교통안전 수칙 지키기의 중요성과 아주 밀접하진 않더라도 큰 범주에서는 좀 관련성은 있어 보여요. 5번, 교통신호 지키면 안전해요. 어기면 위험해요.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나 음성상징어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8번에서 1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작문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 독자는 교지를 읽을 학생들이고 목적은 다음 패딩의 소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패딩, 문제점, 그 다음에 패딩을 구입할 때 윤리적인 선택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초고 봅시다. 윤리적인 선택, 착한 패딩을 입자, 식생활 개선으로 생명 존중의 실천을 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과 문단 번호 붙이면서 살펴볼게요. 겨울철 패딩이나 코트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성 소재를 만들 때 상품의 질감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채로 동물의 털을 뜯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운 패딩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거위의 수는 15마리에서 25마리라고 한다. 그 거위들이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5번에서 15번 정도 털을 뜯긴다. 이러한 동물 착취는 오리, 양, 토끼에게도 일어난다. 다운 패딩을 발생할 때 이제 이렇게 산채로 동물의 털을 뜯는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비윤리적인 제조 산업에 대한 반발로 패션계는 모피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비거니즘을 확장해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인 거죠. 비건 패션이란 동물의 가죽, 털이 사용되지 않는 옷이나 가방, 패션 아이템들을 뜻한다. 이제 비건 패션에 대한 어떤 정의, 뜻을 풀이를 해줬죠. 이중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은 저렴한 가격, 손쉬운 관리 등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기존의 동물성 소재들을 합성 소재나 식물성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문단, 아마도 다운 패딩을 사야 한다면 RDS 마크를 확인하도록 하자.
이 마크는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거위털을 생산하는 업체만 받을 수 있다. 즉 윤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만든 이 마크가 달려있는 제품을 사자. 또한 다운 패딩 제품의 업사이클링을 택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을 택하는 업체를 고려해서 구입하자. 한 벌의 옷을 다시 쓰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네 번째 문단. 우리는 의류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용당하는 동물들에게 선택의 기회는 없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착한 패딩을 구입하도록 하자. 라고 이제 초고를 썼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핵심 개념이나 아니면 좀 어려웠던 전문 용어들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A에서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라는 건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문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면 한 벌을 만들 때 필요한 거위의 수가 굵기를 좀 선생님 크게 할게요. 15마리에서 25마리. 6주 간격으로 5번에서 15번 정도. 이런 게 다 구체적인 수치가 되겠죠.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한 주요 용어는 따로 뜻을 풀이할 것. 네, 여기 나오네요. 이런 것들 따로 뜻을 풀이한 거죠. 아래의 내용을 포함시켜 글을 쓸 것. 다운 소재가 지닌 문제점. 거위를 학대하는 깃털 채취 과정 있었고요. 제조 과정상에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에서는 문제 개선 방안으로 합성 소재로 대체하기. 여기에 여러분 있었죠?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이 괜찮다. 그 다음에 RDS 마크 확인하기도 있었고 업사이클링을 택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으니 이걸 확인하는 것도 문제 개선 방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한 이유와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은 식생활 개선으로 생명 존중의 실천인데 이제 글의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기억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로 고치라고 했어요. 부제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목이죠. 식생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식생활 개선과는 여러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핵심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장 성분에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고친다고 했어요. 니은 한번 볼까요? 상품의 질감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인데, 자, 이 문장 보면 서술어가 절감하다예요. 그런데 이 절감하다의 대상이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 질감과 비용이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표현이 적절해요. 비용을 절감하다. 그런데 질감을 절감하다? 이게 호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상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즉 서술어를 각각 써야 된다는 거죠. 질감은 어떻게 좋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절감하기 위해. 네, 이렇게 2번도 적절합니다. 자, 디귿은 뜯긴다인데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디귿을 뜯는다로 고친다고 했어요. 자, 뜯긴다가 들어간 문장 한번 보면 그 거위들이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5번에서 15번 정도 털을 뜯긴다예요.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그 거위들이, 이게 주어죠? 네. 그리고 생후 10주부터 6주 간격으로 5번에서 15번 정도.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털을, 그렇지. 이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뜯긴다 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추격해보면 거위들이 털을 뜯긴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친다고 했냐면 뜯는다, 능동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위들이 털을 뜯는다? 거위들이 지금 털을 뜯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털이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해요.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 이중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은 저렴한 가격, 손쉬운 관리 등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해서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리을을 뒤에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요. 즉, 이 부분을 요 뒤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옮겼을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보려면 앞뒤 문장을 함께 봐야 되는데 앞에서 비건 패션이란 이런 걸 뜻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즉 기존의 동물성 소재들을 합성 소재나 식물성 소재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건 패션에 대한 보충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즉 이 부분이 비건 패션에 대한 정의 뒤에 오는 게 적절하고 그 뒤에 이중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은 저렴한 가격, 손쉬운 관리 등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5번에 문맥상 문단을 접속하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미음을 그래도로 고친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다운 패딩을 사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글은 가급적 다운 패딩을 사지 말자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죠. 그런데 다운 패딩을 사야 한다면 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보다는 어떤 말이 더 적절? 그래도가 좀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야 된다면 이 마크를 확인하자. 그래서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기는 초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다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료 활용 방안이에요. 자, 기억, 신문기사 제목, 패딩 열풍, 진원지는 10대 중고등학생들, 열의 7은 롱패딩, 교복처럼 입고 등교해. 다음 패딩의 진실, 오리의 눈물이 담겨있기도. 우리 학교에서 겨울 되면 롱패딩 많이 입죠? 자, 기억 일단 먼저 봤고요. 1번, 기억의 신문기사를 활용해 서론에서 청소년이 즐겨 입는 패딩 소재에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야 되겠다. 자, 자료에서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다는 내용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또 오리의 눈물이 담겨 있다고 했으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1번은 적절합니다. 자, 니은 다시 1 자료요. 깃털이 뽑힌 거위. 네,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거위가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림이고 다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거위가 희생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2번, 거위 학대의 실상을 본론의 첫 문단으로 사용하고 거위 학대의 실상. 니은-1과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만들어서 제시하면 거위 학대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쓰인다, 거위가. 자, 니은-2, 동물보호 인증 기준. 아까 나왔던 RDS. 살아있는 조류의 깃털을 강제로 뽑지 않고 거위의 먹이, 건강, 위생 관리와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운 패딩 사야 된다면 이 마크 있는 거 사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3번. 니은-2를 활용해 동물보호 인증 마크와 기 기준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이를 획득한 의류를 구입하자고 권유하는 거. 네, 적절하겠죠. 디귿. 합성 소재와 다운 소재 대비예요. 합성 소재는 물 세탁한 후에 소재의 몰림 현상이 적어요. 그런데 다운 소재는 몰림 현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권장하고 세탁비가 또 들어간다. 합성 소재는 냄새도 없어요. 근데 다운 소재는 냄새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합성 소재는 알레르기도 없는데 다운 소재는 알레르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 소재보다 뭐가 더 좋은 점이 많다. 합성 소재가 더 좋은 점이 많다. 이런 내용인데 4번. 디귿의 정보를 활용해 합성 소재로 만든 패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언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겠다. 리을 자료. 다운 제품의 업사이클링은 헌옷을 수거해 외피를 제거하고 거위, 오리 솜털을 꺼내 재가공하는 거다. 업사이클링은 헌옷을 수거해 재가공하는 거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롱패딩과 숏패딩 500여 벌을 만들어 약 1만 마리의 희생을 막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원 절약,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인터뷰 자료였어요. 리을의 경우를 들어 업사이클링 패딩의 구입이 거위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 그렇죠, 거위를 이만큼이나 희생을 막았으니까요. 1만 마리.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비 방안이다. 환경도 생각하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그래서 5번은 적절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